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7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프랑스 파리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결승에서 중국과 맞붙었는데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올림픽 10연패 10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새벽에 이 결승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조간신문들은 양궁 기사는 실지 못했고 대신 사격 그리고 펜싱의 쾌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모든 신문의 일면 톱입니다. 동아일보는 금 쏘고 금 찔렀다, 쏘고 찔렀다. 쏘는 것은 이제 사격, 찌르는 것은 펜싱이죠. 조선일보도 두려움 없는 총, 꺾이지 않는 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19세 오예진 공기근총 깜짝 금메달, 펜싱 오상욱 부상 딛고 사버러 금메달, 사격 박하준 금지현 팀, 그리고 김예지 은메달, 수영의 김우민은 자유형 동메달. 초반에 금메달 3개를 따는 쾌거를 이루면서 온통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밤샘 응원을 했죠. 응원전을 펼쳤죠. 그런데 국내 정치권은 밤샘 싸웠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4일째 필리버스터에도 야 방송법 한밤 처리, 오늘은 방문진법 처리한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반복, 30일 오전까지 5박 6일 대치, 방송사법 강행 처리 마무리 예상.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MBC 그리고 KBS, EBS 같은 공영방송을 다 좌파에서 장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다 연결되는 법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MBC를 사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MBC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원 MBC 경영진을 결정을 하는 박문진, 그리고 KBS 이사진, EBS 이사진의 수를 지금 한 10명 정도 되는데 한 20명으로 대폭 늘려서 거기에 좌파 시민사회단체들 또 좌편향 성향의 언론단체들을 대표자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공영방송을 영구히 좌파가 장악을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처리를 하려니까 법안이 그 방송 3법하고 다 연결되는 방송법들입니다. 하나 방문진법, 공영방송법,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방송법, 그리고 또 이게 방송 3법이었는데 방송 4법이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또 집어넣었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추천목이 있는데 그 민주당 추천목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송사법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법인데 좌파 방송을 만들기 위한 거죠. 공영방송을. 자, 그것들을 하루하루 이 법을 하나씩 상정할 때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죠. 무제한 자유토론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데,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도 다수당이 24시간 하나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는 강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제 종료시켜서 하나 처리하면은 또 하나 상정하면은 또 필리버스터 들어가고 또 24시간 지나면 하나 처리하고, 이런 정말 소모적인 일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인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도 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 상정을 벼르고 있다. 끝없는 대두로표. 정말 한심한 국회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한심한 것도 있죠. 바로 과방입니다. 과방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흘 동안 했는데 사흘 동안 하고 나서도 모자라서 또 MBC 사장을 지낸 이진숙 후보자가 쓴 법인카드를 검증한다 그러면서 또 대전 MBC 대전으로 내려갔었죠. 내려갔는데 참 골불견 추태를 벌이고 왔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번엔 과방이 민낯.
사흘간 빵만 켜고 답변은 막무가내. 빵만 켜고 답변은 막무가내. 이번엔 가방이 민낯. 왜 그러냐면 그전에 법사위가 민낯을 다 보였죠. 정청래가 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가 온갖 추태를 다 부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한다고 소동을 벌였죠. 그리고 가방이는 최민희 위원장인데 여기서도 무슨 뭐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을 한다면서 법인카드를 계속 물고 늘어지죠. 과거에 이제 법인카드 탈탈 털어가지고 그 KBS 이사를 물러나도록 하고 자기들 뜻대로 막 바꾼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털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딱 꽂힌 게 빵입니다. 빵. 우리 먹는 빵.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에 사표를 낸 2018년 1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골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44만 원을 결제했고 22시간 30분 뒤에는 대전 MBC 관사 인근 빵집에서 53만 원을 결제했는데 야당에서는 이를 놓고 그러니까 이진숙 그 후보자는 이것이 이제 본인이 대전 MBC에 끝나고 나가니까 직원들 격려용으로 이제 산 빵이다. 이렇게 엄청난 빵을 샀으면 이제 그런 용도겠죠. 그리고 사표를 낸 그날이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직원에게 빵을 돌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마지막 날 선 결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실제 빵집을 갔습니다. 빵집을 가서 실제 빵을 사보고 이 빵을 사서 자기들이 24만 원어치 샀는데 24만 원 다 들지도 못한다. 24만 원어치조차 최소 3명이 붙어야지 들 수 있는 양이다. 엄청난 양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53만 원어치를 샀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빵 가지고 청문회를 끌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빵문회, 청문회가 아니고 빵문회. 배경이 친야 성향 MBC 사수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정설로 통한다.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정치적 편파성을 맹공격하지만 자질 검증과는 거리가 먼 빵문회, 빵청문회를 통해 자신들의 편파성을 입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중앙일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상당히 요새 JTBC와 같이 이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근데 중앙일보조차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편이죠. 자, 이제 MBC도 정상화됩니다. KBS에 이어서 MBC도 이렇거나 빵 청문회를 열거나 말거나 정상화되는 수순에 들어가 있죠.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초읽기. 9월 초면 MBC 대대적 인적 청산 완료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은 청문회가 이제 끝났죠. 끝나면 아마 저 청문 기한 내로 처음에 지명을 한 때로부터 20일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제출을 하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지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임명을 무조건 하겠죠. 그런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안 보내면은, 민주당이 안 보내죠. 안 보내면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둬서 요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빨리 보내달라. 독촉을 하는 거죠. 근데 열흘 이내 기간이니까는 뭐 하루를 줘도 됩니다. 이틀을 줘도 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안 오면은 그냥 임명을 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바로 임명을 하자마자 민주당은 이제 탄핵을 추진하겠죠.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은 국회 본회 일정도 잡아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은 지금 부위원장도 사퇴를 했죠. 부위원장 이상임 부위원장도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후임을 정하지 못하니까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임의 후임까지 같은 날 이진숙을 임명을 하면서 같은 날 부위원장까지 임명을 하면은 다시 2인 체제가 돼서 2인 체제에서 MBC 이사진 신임 이사진을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표 내기 전에 이 절차 진행을 하는 그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들도 다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두드려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 된 박문진 이사들이 이 MBC 사장을
퇴임하게 물러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MBC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이진숙 임명 초읽기 9월 초면 MBC 대대적 인적 청산 임기 만료 박문진 이사 교체 전망 새 사장 선임 후 민노총도 정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노총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MBC를. 그래서 공영성 회복 등 언론 정상화가 기대된다. 현재 MBC 사장 물망에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그리고 오정환 MBC 제3노조위원장이 올라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민노총 언론 노조를 비판해온 인물들이다. 이들 중 한 사람이 MBC 사장이 된다면 민주당 홍보 및 특정 이념 대변 역할을 해온 MBC는 공영성을 되찾고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공영방송들이 정상화되고 있죠.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데 오늘 제가 오후 2시에 아시아투데이 TV 유튜브 채널에서 송국근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는 이른바 해병대 단톡방이 있죠. 해병대 단톡방.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혔는데 그 내용을 좀 그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임성건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출발점 된 단톡방 권성동 의원이 채팅방 멤버 야당 접촉한 그 제보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 JTBC 보도로 불거졌죠. 이 해병대 출신들이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호가 뭐냐면은 블랙펄 인스트루먼트 전 대표라고 해서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그 연루가 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종호가 내가 김건희 여사와 잘한다.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제 실토를 했죠. 연락처도 없고 만난 지 오래됐다. 근데 어쨌든 이종호가 이 최상병 사건 임성건 사단장을 자기가 VIP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 막 이렇게 했다. 그것을 같은 단톡방에 있던 김규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JTBC에 제보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나중에는 이게 너무 팩트가 나중에는 이제 이종호 씨가 다 허세를 부린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도 자신이 없었는데 JTBC한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JTBC가 그냥 강행해서 이거를 보도를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규현도 아마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김규현의 입에서 이것이 나왔죠. 그래서 일종의 이 공작적 성격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사기 탄핵 빌미를 잡기 위한 사기 탄핵 정치 공작이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왜 그러냐면은 김기현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해병대 출신이고 해병대 그 단톡방에 있는 변호사인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원래 민주당 김광진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보좌관을 하다가 로스쿨 들어가서 검사 생활 잠깐 하다가 변호사인데,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서대문에 출마를 하려고 했죠. 그때 김동아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를 억지로 후보로 만들었던 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 해서 거기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최상병 특검에서 지금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마치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것처럼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한 거죠. 공수처에도 그러고 JTBC에도 이런 통화 내용, 자기가 있었던 단톡방 안에서 내가 VIP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임성건을 사표 안 나게 하겠어 이렇게 막 허세 부린 그 녹음 테이프를 자기가 이제 유도 질문을 막 해가지고 그 이종호라는 사람한테 그거를 녹음 테이프를 확보를 해서 통화 내용을 확보를 해서 마치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방송국과 공수처에. 그리고 또 일부 이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는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대담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게 다 이제 들통이 났는데 본인은 그래도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없다. 나 혼자서 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장경태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서로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장경태와 서로 만나기도 했고 통화도 했고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교감한 적 없다는 김규현 변호사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그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다. 김규현 JTBC 민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장경태는 또 뭐 본인이 어떤 뭐 제보를 받았는데 그 확인 차원에서 김기현을 만났다. 이렇게 또 얼버무리고 있지만은 이 장경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면은 그 전에 이재명이 지금은 대표직을 내놨지만은 이재명에게도 이런 것을 또 보고를 하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말이 또 나왔는데 마지막 기사도 이재명과 좀 관련됩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사설 제목은 누군가 대신 벌을 받고 있다는 이화영의 못다한 말. 제가 일전에 한번 전해드렸죠. 이화영이 자기 감옥으로 면회를 온 부인 백정아 씨에게 이재명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를 또 면회를 온 다선 의원들에게 이재명에게 안부 전해달라. 그리고 또 내가 대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신 제값을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속을 하고 있을까?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굴까? 그 이야기죠. 이재명이죠. 자, 기사 내용은 사설 내용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소감되어 있는 이화영이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말 구치소에 면회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을 했다. 이 자동 녹음되죠. 구치소에서 면회 온 사람들하고는 이 특별 면회입니다.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거나 숙제한다는 뜻인데 이하영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제3자가 단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 단정은 못하지만 추정이 가능하죠. 대북 송금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벌어진 일이고 쌍방울 임직원들이 외화 밀반초를 다 인정을 했고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다 제출했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이화영 씨 입장에선 이재명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해야 그나마 책임을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번 인정을 했었죠. 작년 6월에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을 했고 이후에 검찰청 술자리에서 해유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막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은 그 이하영의 진술 번복 그리고 검찰청 술판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결국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끌어들이지 않고 희생한 덕분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재명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일 거다. 자기 부인과 의원들에게 자기 안부 전해달라 만나봐라 이렇게 한 게 이화영은 의원들을 만나기 전 구치소를 찾은 아내에게는 이 대표를 만나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하영이 자신이 저지른 일 이상으로 남의 죗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면 그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할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이화영이 이제 법정에서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했다.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돈을 대신 내줘서 고맙다고 했다. 본인 전화기로 다 바꿔줬으니까 이재명과 김성태의 통화를, 이재명은 김성태를 뭐 악덕 고리 사채업자 조폭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화영이 다 불면은, 이화영이 입을 열면은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일종의 예고편을 보는 것 아닌가. 대폭로극, 이화영의 이재명에 대한 대폭로극, 예고편을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대신 감옥 살해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이재명이 알아줘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리고 또 자기 보좌관을 좀 자기 변호인을 돌봐주라고 했죠. 변호사비 대신 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게 없으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걸 하기가 상당히 위험하죠. 만약에 했다가 변호인 돈을 대신 내줬다든가 아니면 이화영과 접촉을 했다든가 이것이 들통나면은 본인이 위험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화영이 가만히 있을까? 아마 대폭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